여름철에 이어폰을 오래 듣게 되는 경우에는 귀에서 진물이 날 수도 있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추후에 치매가 조금 더 빨리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어폰을 끼다가 곰팡이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는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영섭입니다. 아무래도 이어폰의 부적절한 사용 때문에 젊은 분들의 난청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이 이어폰을 높은 음량으로 장기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난청에는 경도, 중등도, 고도의 난청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청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사람마다 이 소음에 대한 역치가 있기 때문에 경도의 난청일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내가 조금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중등도 난청일 경우는 일상생활을 할 때 자꾸 되묻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도의 난청일 경우에는 옆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쳐도 잘 안 들리게 돼요. 아무래도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리 자극이 떨어지게 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추후에 치매가 조금 더 빨리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되묻게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일을 조금 놓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시고 심하게는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이어폰을 쓰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높은 음을 오래 들으면 어떤 이어폰을 쓰더라도 청력은 손상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나마 덜 자극적인 이어폰을 순으로 꼽는다면 첫 번째가 골전도 이어폰, 두 번째가 헤드폰, 세 번째가 커널형 이어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골전도 이어폰은 이 귀 뒤에 여기 만져보시면 유양돌기라고 뼈가 있어요. 여기를 뼈를 진동을 해서 달팽이관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음압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헤드폰이나 커널형 이어폰인 경우에는 귀를 막고 소리를 고막을 통해서 청신경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음압이 드는 거고요. 특히 커널형 이어폰인 경우에는 이 웨이도를 꽉 압박하기 때문에 종종 웨이도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에어팟 같은 이어폰 많이 쓰시죠? 이렇게 귀에 이렇게 딱 꽂고 쓸 수 있는 게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이 이어폰은 장기간 높은 음향에 노출될 경우에는 청신경에 손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어폰입니다. 또 커널형 이어폰은 달팽이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달팽이관 안에는 외유모세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외유모세포의 기능은 주파수의 특이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커널형 이어폰을 오래 들을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말했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할 때는 길을 가다가 차를 지날 때 경적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어폰을 잘 쓰지 않습니다. 쓸 일이 별로 없고 귀에도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데 저희 이비인후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골전도 이어폰을 쓰고 계세요. 골전도 이어폰은 상대적으로 음압이 약하기 때문에 귀 건강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지하철을 탈 때 이 지하철 소음이 되게 크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어플러그라고 귀마개처럼 소음을 조금 줄여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청력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 웨이도가 작은 분들, 어떤 이어폰을 써도 귀가 꽉 막혀서 조금 압박감이 드시는 분들은 커널형 이어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귀 전체를 덮는 헤드셋 형식이 조금 더 귀 웨이도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연구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과학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더라도 높은 볼륨으로 들으면 당연히 청신경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우리 일반 이어폰을 끼게 되면 이 시끄러운 소음을 이기기 위해서 더 높은 볼륨으로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된다고 한다면 옆에 소음을 조금은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음량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똑같은 볼륨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이즈 캔슬링이 되더라도 내가 막 이렇게 소리를 빵빵 이렇게 키워서 듣는 스타일이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여름철은 우리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이렇게 귓구멍에 딱 막고 오래
듣게 되는 경우에는 귀 안에 웨이도 공간이 습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너무 오래 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웨이도가 자극을 받으면 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귀에서 진물이 날 수도 있고 그 진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도염, 중이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어폰을 오래 껴서 귀지가 많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 심한 경우에 귀 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귀를 파거나 면봉을 쓰거나 이어폰이 웨이도를 자극하게 될 경우에는 곰팡이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지 상태는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습한 귀지도 있고 마른 귀지도 있어요. 그 자체로는 어떤 상태다, 큰 질병의 상태다를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귀가 만약에 너무 가렵거나 아니면 귀지에서 좀 냄새가 난다거나 귀 웨이도에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한번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귀는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면봉을 쓴다거나 이어폰을 쓴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이어폰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 티슈로 꼭 닦아주시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폰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꼭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알코올솜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쪽에 알코올솜으로 잘 안 닦이는 부분은 면봉으로 살짝 소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전기 안에도 여러 가지 홈들에는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솜으로 면봉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주세요. 건조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잠깐 말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60-60 법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분 이내로 총 볼륨의 60% 이하의 볼륨으로 이어폰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기간 이어폰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중간중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이어폰을 빼고 쉬어주는 것이 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업무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이어폰을 꼭 껴야 된다고 하면 퇴근할 때는 이어폰 없이 퇴근하시는 게 귀 건강에는 좋습니다.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귀가 만약에 아프다고 하시면 이쪽으로 눕지 마시고 반대편으로 돌아 누워 주무세요. 이쪽이 만약에 아픈데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 주무시면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2-3일 정도 가만히 지켜본 후에도 만약에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쪽은 청력이 떨어졌고 한쪽은 청력이 정상이다 이러면 시장이나 마켓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 방향성을 잘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일 경우에는 외유모 세포가 손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손상받은 외유모 세포는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력 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특정 헤르츠에서 떨어져 있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귀가 불편한데 청력은 괜찮다 하는 경우면 정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컨디션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소음성 난청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다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세요.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흔하게는 우리가 공사 현장이거나 아니면 노래방, 콘서트, 아니면 클럽 이렇게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오랫동안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귀가 어떤 데시벨에 넘어가서 특별히 자극받는지는 사람마다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데시벨을 찾기보다는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꼭 한 10분에서 20분은 중간에 나와서 쉬어주었다가 다시 콘서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청신경은 통증 없이도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통증을 느꼈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청신경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로 어떤 한계를 버티다 갑자기 손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끄러운 곳에서 헬스장에서 개인 이어폰을 쓰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곳에서는 더 높은 음량으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청신경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잠을 잘 때 이어폰을 끼고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우리는 잠을 자지만 청신경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청신경이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잘 때는 이어폰은 벗고 주무시기 바라고요. TV나 음악 모든 걸 다 끄고 해야 우리 뇌는 숙면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자는 것은 숙면 측면에서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귀에 물기가 있고 습할 때 이어폰을 바로 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도염이나 아니면 중이염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어폰, 아무래도 귀지나 세균들 여러 가지 존재하잖아요. 그게 내 귀에 자극이 됐을 때는 감염의 가능성도 있죠. 내 귀에 너무 딱 맞고 압박을 시킨다 하는 이어폰이 있다면 오래 낄 경우에는 웨이도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분은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인데 이어폰을 끼다가 다른 회사의 이어폰으로 바꾸셨대요. 근데 그 이어폰이 이 환자분의 귀에는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귀가 부었는데 막 이렇게 손으로 파거나 면봉으로 파다가 염증이 조금 심해져서 보이시죠? 하얀 것들 곰팡이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하고 보면 안쪽에 이렇게 고막도 빨갛게 중이염까지 퍼져 있는 경우였고요. 귀 신경이 입이나 목이나 얼굴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귀 통증을 호소하셔서 되게 일상생활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귀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의 크기가 나의 귀랑 맞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지는 가만히 두시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귀 안에 미세 섬모들이 귀지를 바깥쪽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어폰을 이렇게 오래 끼고 있으면 이 섬모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귀지가 안에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귀지가 고막을 꽉 막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지를 면봉을 써서 이렇게 파려다가 아니면 이어폰을 이렇게 쓰면서 오히려 귀지를 고막 쪽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드레싱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느다란 귀이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 안의 미세한 점막들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고 오히려 염증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